원각경 보현보살장 제2강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죠. 오늘 3월 30날이에요. 3월 30일이고 내일 3월 31일입니까? 네, 오늘은 지나갔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3월달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일과를 잘 굴리십시오. 3월달.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내일 아침에는 정말로 예불 꼭 빠지지 말고 하시고 꼭 감사 노트도 쓰시고 그리고 내가 발언한 거 원노트도 꼭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 원노트에 대해서 원노트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원노트가 내 인생의 등대와 같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지도가 없는 길이잖아요. 지도가 없는 길입니다. 늘 변하고 늘 또 희망차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도가 없는 길인데 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뭐 지도가 없는 곳에 가도 내가 탐험을 하러 간다든지 뭐 발굴을 하러 간다든지 그거는 있거든. 사람들이 안 그러면 나는 무작정 간다. 발길 닿는 대로 간다 하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 그러니까 하나의 그 등대로 말하면 불빛이죠. 깜깜한 밤중에 길을 비춰주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원노트입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자기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기입을 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서지요. 이렇게 서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할 때도 원노트를 딱 써버리면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을 계속하고 가는 것이다. 인생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질문을 하나 딱 써놓으면은 그 다음 또 생각이 나면 그 다음 밑에 또 써놓고 또 그 다음 밑에 또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일을 해결을 할 때도 굉장히 구체화되면서 헤매지를 않고 일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재가 생활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일들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노트 아침에 예불하시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원노트 쓰고 감사노트 쓰고 낮에는 모습 공식을 잘 굴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말하자면 짬지게 24시간을 딱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힘이 모여야 변화가 옵니다. 사실은 또 지혜가 증장이 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감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감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해도 그 밑에 입 벌리고 있어도 내 입에 중앙으로 오기 힘들지요. 뭐 우리 어릴 때 왜 과자 이렇게 해서 입 받아 어떤 사람은 잘 받아 먹던데 나는 진짜 못 받아 먹겠더라고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연습을 많이 해야 잘 받아 먹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각경 보현보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이에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차수라는 거는 이게 손을 딱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편과 점차를 열어 보여 주십시오.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라는 것은 앞에 문수보살장에서 그 원각의 청정한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 보현보살장을 할 때 요 뒤에 가면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을 할 때 오늘 저기 자료 드렸지요? 문수보살장. 그것을 하게 되면 원각의 청정한 경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 세존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환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합니다. 그지요? 모습 공식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환인 줄 알아. 몸과 마음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신심이 뭐가 되느냐면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아는 그 나 있죠. 객체를 아는 주체. 그 신심도 또 환이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만일 환성이 일체 다 소멸하면 곧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하며 또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까? 객체인 환이 소멸되면 주체인 환도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주객이 늘 상대가 되어 있어야 맞서거든요. 근데 객체가 환인 줄 알아버려. 그러면 주체인 것도 환이 되거든. 그래서 객체인 환이 소멸되면 주체인 환도 소멸된다.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함께 다 소멸이 돼버리면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하고 또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화에 기거함으로 일찍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중생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쓰는 몸, 내가 쓰는 마음이 전부 다 환인 줄 모르고 그 환화에 계속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일찍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늘 쓰는 그 망심이지요.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본래 몸뚱이 내다 이러면 벌써 망상을 떨고 있는 거거든. 분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뚱이 내다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탈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할 방편 점차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무슨 방편을 가지고 점차 수습하여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중생들이 전부 다 깨치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이 말을 마치고 오체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세 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여환삼매를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점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랬단 말이죠. 여환삼매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을 전부 환으로 보는 것을 여환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관세음보살 수기경이 있지요. 요거를 한 번 더 보지요. 여환삼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법을 성취하면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랬죠. 일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우리의 그 일심, 유심,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 그 자리, 텅 빈 자리, 이미 일법이죠.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을 써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 각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성근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할 수 있나니라. 텅 빈 법, 본래의 그 법을 성취를 하면 몸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편도 자유자재로 쓰게 됩니다. 그 말하자면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날카로운 데 따라서 어떤 것이 그 일법인가? 의지함이 없는 것이니 삼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안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깥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지요?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거지요. 경계에 들어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계에 의지하지 않고 안도 의지하지 않고 바깥도 의지하지 않는다. 경계에 내 몸뚱이에도 들어앉지 않고 또 내다 하는데도 들어앉지 않고 나 이외의 것에서 들어앉지 않고 삼계도 들어앉지 않는다. 의지하는 바가 없으므로 바른 관찰을 얻으며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곧 완전한 발음을 얻어서 깨달아서 아는 바에 대하여 더함도 덜함도 얻게 되고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으로 모든 바른 지혜를 헤아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죠. 모습에 들어앉지 않아 일체의 모습이 전부 공한 것을 알아. 또 일체의 모습이 전부 연기,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걸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르게 관찰을 하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바른 지혜를 얻는 거지요. 통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얻어서 깨달아서 아는 바에 대하여 더함도 덜함도 얻게 되느니라. 모든 법은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니 만약 인연이 없다면 생기는 법도 없는 것이다. 비록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나 생하는 바가 없느니라. 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생법을 통달하는 사람은 보살의 진실한 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름하여 큰 자비심에 들어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킨다 하나니라.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법이 마치 헛개비와 같은 것이며 그것은 다만 생각과 말이 만들어낸 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이 만들어낸 모든 법은 결국 모두 공한 것이니 모든 법이 공한 것임을 능히 잘 통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여환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모습 공식을 하면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으로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서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성근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더없이 뛰어나고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할 수 있나니라.
여기 무생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보면 모든 법은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니 만약 인연이 없다면 생기는 법도 없는 것이다. 비록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나 생하는 바가 없나니라. 이거를 가만히 보면 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요. 그지요? 모습 공식을 합니다. 잘 보입니까? 잘 보이죠? 네. 예. 대답이 확실한 거 보니까 잘 보이네. 우리 저기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거 쭉 5가지 쭉 하면 자, 다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습 공식을 딱 해보면 그 단계가 있어요. 모습 공식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지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습 있으면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하게 됩니다. 각성거 사님 그렇지요. 네. 모습이 있다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시간이 흐르고 거기에서 공간이 흐르고 이래서 시공간이 흘러서 뭐 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면 아, 나 다 아는데 저기 날씨가 지금 진짜 오늘 많이 더워졌어요. 그지요? 어저께까지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황사가 많아서 그래도 햇빛이 많이 가려져서 그런지 날이 좀 서늘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어요. 그러면 아, 이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요 마카펜이 마카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럼 뭐예요? 마카펜이 있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와서 아, 이 마카펜이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지.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마카펜이 있다. 여기서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봤어. 이해되십니까? 김광년 보살님 그렇죠. 마카펜이다, 칠판이다, 지금 의자다, 책상이다 이렇게는 했지만 그 다음에 마카펜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는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할 때 있다에서 시작을 해요. 일체의 모습이 있다. 있는 데서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 말하자면 나이가 1살, 2살, 50, 60, 70 이렇게 해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있다. 모습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습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기분이 좀 약간 우울해. 탁 가라앉아. 이걸 모습 공식을 처음 하면. 근데 이제 이걸 자꾸만 해봐.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보면 제일 이제
화가 난다든지 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은 조금 노연하지요. 조금 벗어납니다. 그러면 야, 이거 효과 있네. 이거 좀 효과 있네. 이리 또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 이 의자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머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약간 뭐라고 하나 말랑해진다고 하나 딱딱했던 것이 약간 물기를 좀 머금는 거지요. 물기가 좀 들어가 가지고 약간 말랑말랑해져. 그래서 여기에서 아, 연기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하는 연기에 대한 뭐라면 생각함, 조금 이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조금 동반이 되죠. 첫 단계에서는. 그래서 연기, 우선 연기가 돼야 돼. 이 연기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 불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연기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다. 상호 의존적.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돼도 엄청 변화가 옵니다. 이 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기가 조금 더 가면은 아,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 연기에 대해서 자꾸 파악이 되면 어떤 이치가 좀 이해가 되지요? 윤경숙 보살님, 어떤 이치가 좀 이해가 되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그러면 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거든요. 이 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이치가 이해를 좀 하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보다 모습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실체가 없는 것이네.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해도가 올라가.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점점 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를 직접 꿰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가 되면 뭐요? 모습이 다시 뭘로 온다? 작용으로서 모습을 잘 굴리자지요. 그래서 모습이 체를 바탕으로 한 작용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 이게 모습 공식을 하면. 근데 보통은 요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손가락 물에 담가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변한다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록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나 생하는 바가 없다. 무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생에 대해서. 무생법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생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이 마카펜이 뭐 한 적이 없다? 생긴 적이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마카펜이 생긴 적이 없다. 이래 되면 각성거사님 몸뚱이가 난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 훌쩍 뛰어버려.
우리의 그 상식적인 사고를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영희 보살님 이해됩니까? 강보련 보살님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빨간 장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그 무생에 대해. 제가 우리 동생하고 한낮이죠. 이렇게 5월이니까 한낮에 장미가 담벼락에 쫙 피어 있었는데 빨간 장미하고 초록 잎사귀하고 막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담벼락에 이렇게 쫙 둘러놨기 때문에 막 아주 만발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저 장미 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랬더니 우리 동생이 어디 있는데 이런단 말이죠.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나는 이때까지 내가 지금 빨간 장미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어요. 빨갛게 보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빨간 장미가 어디 있노 이러더라고. 이제 우리 동생이 정록생명이다가 보니 해가 지면 빨강하고 초록하고 완전히 보인대요. 해가 어스름하게 져버리면 빨강과 초록이 잘 보인대요. 근데 햇빛이 굉장히 밝을 때는 빨강하고 초록이 뒤섞여 있으면 빨강이 이렇게 명료하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얘는 지금 빨강을 못 봐. 빨간 장미를 못 봐. 근데 난 빨간 장미를 본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보는 빨간 장미가 본래 무슨 색깔이지? 이런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야? 그렇다면 걔는 빨간 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빨간 장미를 까만 걸로 봐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양이, 그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모습과 색깔이에요. 나는 그때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설명을 하지요. 근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앞뒤가 콱 맥혀가지고 아이고 이때까지 빨간 색깔인 줄 알았는데 빨간 색깔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책상도 모양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색깔이 해당되면 모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광림 보살님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요 마카펜이 푸른 색깔인데 나는 푸른 색깔로 보는데 다른 사람은 푸른 색깔로 안 봐, 이거를. 그러면 더 유추를 해보면 나는 이 마카펜을 긴 막대기로 보는데 다른 사람은 긴 막대기로, 다른 눈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긴 막대기를 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는 마카펜이니까 별 볼 일이 없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봐요, 지금요.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일까? 이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일까? 이 말입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되지요?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빨간 장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아마 들으시는 분은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을 것이다.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장미를 하면서 제가 엑스레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MRI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이 마카펜을 보고 파랑색이다 이랬을 때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파랑색으로 보잖아. 이렇죠? 그거는 뭐야? 인연과 조건이 비슷한, 말하자면 동족끼리 보는 거예요. 다른 나비가 본다면 이거 파란색으로 안 볼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색깔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도 해당이 됩니다. 모습. 제일 내가 왜 자꾸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첫 단계는 뭐야? 내가 지금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에어컨 하고 말지.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에어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에어컨이 다 분해를 하면 에어컨이라는 것이 없어. 또 에어컨이 지금 물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풍화작용을 일으키면 에어컨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자꾸 하라는 이유는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관심의 방향이 내 쪽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쪽으로. 이 에어컨을 보는 자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늘 안에서 바깥을 보지요. 나에서 나 바깥의 거를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보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바깥 경계에서 바깥을 보던 것이 그것을 보는 자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보는 자 쪽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 이게 지혜가 증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관찰이 일어납니다. 관찰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또 생각이 그러면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겠구나.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겠구나. 확실한 거라. 왜? 장미 색깔을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면 장미 모양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다른 곤충이나 눈에는 장미가 그렇게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게 확실해요. 눈의 구조가 다르게. 또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그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볼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인데 진짜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그냥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세상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늘 있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세상은 어떤 모양이지? 어떻게 생겼지? 이 장미는 진짜 어떤 색깔이지?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색깔이 뭐 빨강이다, 파랑이다, 노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빨간 장미가 본래 무슨 색깔이야? 본래 무슨 색깔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꾸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면 곧장 답을 해요. 그런데 보통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자료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료 더 이상.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물리학적으로 조예가 깊은 분은 내보다 훨씬 대답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식이 짧으니까 대답을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그 본래의 그 뿌리는 아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답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한다였거든. 질문만 한다. 그래서 질문만 계속 하다가 백봉 선생님을 어느 날 턱 만났단 말이지. 그 백봉 선생님을 턱 만났는데 간 첫날 선생님이 여기 법상에 꽃이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하얀 백합을 탁 가르치면서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동생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남에게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니 이러면 니 미쳤나 이럴거든. 빨간 장미를 빨간 장미지 무슨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고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죠. 제가 처음 뵀을 때 저 할아버지가 내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 순간적으로. 아, 백합이 하얀 색깔이죠. 뭔 색깔이요? 근데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딱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백봉 선생님이 무색 이러시더라니까요. 무색. 지금 제가 무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이 무자를 유자의 반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무색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 없다의 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 이렇게. 이때의 무자는 무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일 때는 무생이 되는 것이고 색일 때는 무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 순간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알게 된 거라.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때. 야,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다 있네. 거기다 답까지 아는 사람이 다 있네.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모든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생으로 가는 겁니다. 무생. 무생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생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전이나 조사의록을 보면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보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빈 것으로 보라. 빈 것으로 보라는 말은 있는 거를 빈 것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로또 얘기를 하지요.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깨서 김광년 보살님 100억 1등 당첨금 받으러 갑니까? 물었죠. 물어. 그럼 김광년 보살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다음날 돈 받으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헛것이라서. 꿈은 헛것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근데 왜 헛것인 줄 압니까? 꿈이? 깨어봤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본래 생함이 없다는 것에서 깨어나요. 그게 깨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깨어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몸뚱이 내다로 자꾸 너무너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저히 그 뿌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게 뭐예요? 모습공식이라 지금. 모습공식. 그래서 먼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상호 의존적이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라는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공성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따뜻함,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지지요. 더워서 땀 뻘뻘 흘리죠. 우리 땀 뻘뻘 흘려요. 그러다가 덥다 하다가 보면 또 몇 개월 있으면 또 춥다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울 때는 또 추운 거 잊어버리고 또 추울 때는 또 더운 거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생이라는 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무색. 무색은 무생에 해당이 됩니다. 색깔이 생긴 적이 없는 것이 무색이라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묘용이라고 해요. 묘용.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이 뭐다?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왜? 빈 것이, 헛것이 이렇게 온갖 그걸 묘용을 다 일으키고 있거든. 이것 자체가 불가사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라는 것을, 묘용이라는 것을,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생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요? 이미 유생이죠. 유생이에요. 유생. 왜? 맨날 몸뚱이 내니까. 몸뚱이 내라서. 그래서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파악이 없으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본래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에 접근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증장이 돼요. 지혜가 증장이 돼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변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랬을 때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화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일으키는 하나의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만 나면 거기 경계에 쏙 들어가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 한단 말이죠. 사실은 헛건데 그 순간에는 막 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내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지 하고 그 화와 지금 그 화를 일으키는 주체지요. 화가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주체와 객체가 뚝 떨어질 수 있어야 공부가 자꾸만 진전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 MRI 얘기도 자꾸만 하지요. 처음에는 엑스레이 MRI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법문을 다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엑스레이 MRI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지금 그걸 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지금 여기 관세음보살 수기경에 이 여환삼매가 나왔을 때 보면은 모든 법은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좀 돼. 모든 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가짜지.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 만약 인연이 없다면 생기는 법도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비록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나 생하는 바가 없나니라. 딱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말이 펄쩍 뛰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멘붕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게 생기고 뭐 가짜고 다 알겠어. 알겠는데 본래 이것이 생한 것이 없느니라. 본래 모습이 인연과 조건도 다 생한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습도 생한 법이 없느니라. 이러면 갑자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보죠. 이와 같이 무생법을 통달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무생법을 통달한 사람은 보살의 진실한 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름하여 큰 자비심에 들어 모든 중생들을 가엽게 여겨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킨다 하느니라. 모든 법이, 그 밑에요. 모든 법이 공한 것임을 능히 잘 통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여환, 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법이 공하다,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그 중심을 향해서 꿰뚫어버리는, 부숴버리는 힘이 이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실히 해야 해요. 모습공식으로. 이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네. 그것을 우선 충실히 해야 돼요. 충실히 해야 돼. 그래야 본래 이 마카펜이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본래 생한 바가 없다.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 이것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울산 도반님들도, 서울 도반님들도 지금 모습공식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나타내지 말고 꾸준히 그냥 하라는 겁니다. 나 아는데 나 이거 다 아는데 자꾸 선원장이, 일시명 선원장은 막 법회만 하면 변한다고 것이다 하라고 하네. 그렇게 하면은 나 아는데 이러면은 저기 강보림 보살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나 이건 변하는 거 자꾸 아는데 일시명 선원장 맨날 변하는 것만 하라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답은 뭐냐 하면은 두루뭉실한 답이라. 톡 송곳처럼 콕 찔러야 돼. 어떻게? 자, 임순자 보살님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제가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 변한다고 것이다 아는데 일시명 선원장은 맨날 우리만 보면 맨날 법회만 하면 변한다고 것이다만 하라 하네. 정말 짜증나. 일한다. 안 하고 싶다.
모습공식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집었어? 뭐가? 무엇이? 모습이. 지금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라고 했는데. 일심행선언장은 맨날 법회 마음은 변한다고 것이다만 하라 하네. 나 다 아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윤경수 보살. 그렇죠.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일심행선언장은 법회만 하면 다른 말은 안 해주고 맨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만 자꾸 하라고 하네. 내 다 아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다 아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라는 그 생각을 걷어잡지를 못해. 그냥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거사님 한 분이 그 일각 거사님이 한 줄 새말기에 올려놨던데 그래서 아침에 너무 좋아갖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나뭇가지가 턱 꺾여 있더래.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꺾어진 나뭇가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했대. 근데 그 다음 탁 생각이 공성이니까 이렇게 부서졌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얼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성이니까 부서졌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돼.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탁 걷어잡은 게. 처음에 눈으로 본 그거 나뭇가지 부서진 나뭇가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까지는 열심히 하니까 하지요. 근데 그거를 보고 공성이니까 부서졌지 하는 것은 자기 말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말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공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공성이니까 이게 부어졌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그래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하다 그래서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